안녕하십니까. 간중국 코리아 이태연입니다. 최근 중공 관영 매체 CCTV는 쥐저우 8아이 어머니 구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그녀가 의사에게 놓아달라고 애원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외부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관리들은 그 여성을 정신병자로 여겨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입원 영상이 방송된 후 사람들의 코를 더욱 찡하게 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도와주세요 라며 애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는 부인에게 잠을 자세요. 자고 일어나면 다 나을 겁니다. 혹은 어디가 아픈지 말씀해주세요 라고 물어볼 뿐입니다. 이를 본 많은 네티즌들은 세장에서 다른 세장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 여인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 정말 안타깝다. 쥐저우 전체가 연약한 여성을 짓밟고 있어 절망스럽다. 그녀는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8명의 아이를 둔 어머니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윈난성 북공현 야구촌 리리족 출신인 샤오 화메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11일 사건을 맡은 쥐저우 수사팀이 인신매매범보다 더하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온 나라 국민이 크게 우려하는 중대한 사건을 감히 뻔뻔한 태도로 처리하고 심지어는 조작까지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신매매범의 거짓말은 1명 또는 몇 명의 피해자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쥐저우 조사팀은 조사 결과를 세분화 내놓아 전국 억만 명의 열성적인 네티즌과 심지어 전 세계까지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의 경험과 지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셋째, 인신매매범은 궁지에 몰리면 쥐처럼 행동하는데 쥐저우 조사팀은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순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9일 웨이보 빅데이터왕이라고 알려진 블로그 진양자료고는 조사 자료를 공개하고 쥐저우 조사단이 이 마을에 직접 가본 적이 없다며 시간적, 행정적으로 허가 등 여러모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평론가들은 8아이의 어머니 사건이 쥐똥 하나가 잘 만들어진 국에 빠진 것과 같이 중공은 동계올림픽으로 세계가 부러워하고 박수갈채를 받을 것이라고 계산했으나 망쳤다고 꼬집었습니다. 산케이신문 타이베이 지사장 야이타 아키오는 10일 페이스북에 쥐저우에서 8아이를 둔 어머니 사건에 대해 오늘날 중국에서 이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매년 수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납치되어 팔려가고 있다. 과거 제가 중국 농촌을 방문했을 때도 유괴된 게 분명한 여성을 만났지만 이 어머니처럼 끝까지 싸우지 않고 눈물을 참으며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쥐저우 당국의 조사 보고서가 불분명하고 앞으로 소수의 관련자들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확실히 큰 문제는 작은 문제로 처리되고 작은 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처리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자신문 미려도 전자보 우저짜 사장은 지난 10일 방송 고비 시점에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중앙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그런 나라가 대만을 통일하려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나? 이런 국민과 자질을 가진 사악한 나라가 무슨 관리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라고 비난했습니다. 우저짜는 중공 문명의 저열함이 그를 섬뜩하게 한다며 이미 인간의 하한선에 미치지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7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선 경기 중 앞선 한국 선수 2명이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파울을 받아 아웃되고 뒤에 따르던 중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쇼트트랙은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점인 종목이며 경기에서 반칙 판정을 받은 황대헌은 세계기록 보유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한국 언론의 강한 불만을 야기시켰고 그들은 중국 측 인원들의 불법 행위를 나열해 올림픽 경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에 분노했고 반공 감정이 폭발하여 8일 주한 중국 대사관에 몰려가 항의했습니다. 한국 체육 대표들은 이날 국제올림픽위원회에 항소했지만 곧 기각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제대회라기보다 중국 내부 경기에 가깝다. 올림픽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정말 유감스럽다 라고 말했습니다. 황대헌 선수는
다음 경기인 남자 1500m 결승에서 마침내 우승을 차지하여 한국 국민의 분노와 불공평한 감정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편파 판정 사건은 한국 온라인 포럼에서 중국이 올림픽 정신을 파괴한다, 우리는 응당 중국을 보이콧해야 한다 등의 발언과 함께 중국 퍼농들이 트위터 등 SNS에 대거글을 올려 한국 네티즌들과 맞불을 놓았습니다. 황대헌의 SNS 인스타그램에는 10일 밤 현재 365만 건에 가까운 댓글이 달리며 한중 네티즌들이 공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한 주중대사관 대변인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한국 언론과 정치인들이 중국 정부에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라며 반중 감정을 선동까지 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가중시켰고 우리 국민의 중공에 대한 정오심을 폭발시켜 그날 밤 부산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인 2명에게 폭행당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1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부산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연락해 상황을 파악했으며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방한 중인 차오레이 시사평론가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방공 물결이 촉발되자 자유아시아방송에서 스포츠와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며 중국 선수와 심판이 감히 경기장에서 한국 선수들을 공개적으로 괴롭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오랜 침공 정책의 악과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 전 미국 등 서방 민주 국가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에 나서기는커녕 개막식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고위급 정치인을 파견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축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